시간을 담다 이 주제를 갖고 카메라가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뭐 지가 알아서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에는 그 사진 실험한 것들을 가져가지고 사진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그게 한 2, 3년 지나서 중국으로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좀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앙리까지 브레이선에다가 저것과 대칭되는 구도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 하나를 건너뛰면서 사진을 찍지 않았는 거죠. 못 따라다니는 거죠. 이 지금 오소리 시장이 지금 옛날에 물리학과에 32년 넘게 재직하시다가 몇 해 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두철 전 제대학교 부총장님이시고, 제가 소개드린 대로 물리학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광학이라든지 렌즈의 원리나 이런 거 아주 잘 아셔서 다른 데서 이렇게 사진 강의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토 콘서트 할 때 원래는 꼭 교수님을 모시고 좀 소중한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서 청하게 됐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김두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고맙습니다. 사진을 오래 하셨던 우리 선배님들 오시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게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주제를 잡은 거는 장노출 시간을 담다 이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35년 동안 제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물리학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그런 학문인데 그 물리학 여러 중에 장르가 있습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저는 물리학 분야에서 광학을 했습니다. 빛을 다루는 학문을 했고 그거에 관련된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렌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들 사진 찍다 보면 렌즈 수차가 뭐 색수차 뭐 그럼 수차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가 이런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하고 카메라의 구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렇게 가르쳐다 보니까 당연히 그 카메라 접하게 되고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이전에는 그 사진 실험한 것들을 가져가지고 사진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실험실에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현상하고 하는 걸 쭉 해오다가 2000년도에 디카가 생기면서는 그 수업이 없어졌지만 그 2000년대부터 저는 그 디카를 하고 카메라하고 똑딱똑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년을 한 3년 반 남겨두고 제가 학교 일을 아까 제가 뭐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만둬 내려올 때쯤 돼서 정년퇴임에서 뭘 할까 그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옛날 갖고 놀던 사진을 좀 가서 공부해보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8월 30일 정년퇴임하면서 정년퇴임에서 개념 한 번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면서 쭉 장노출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얘기하고 오늘 사진 특별하게 강의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으면 듣고 좀 잠깐 또 장노출 사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여기 오신 선배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잠깐 설명하고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사진, 한때로 사진, 영어로 포토그래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여기서 글로 사전적 의미로 사진 포토그래피 했으니까 아마 사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겠죠. 영어로 한다면 다 알아서 사진 빗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거는 유럽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처음에 사진 그 당시 17세기 말 18세기 초기에는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사람들 스케치해서 그리는데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은 카메라 그래서 이런 반응구멍 사진이죠. 거기다가 비춰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진을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진을 스케치하는데 사람이 스케치한 게 아니라 빛을 스케치해서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게 참 그렇게 쭉 이어오다가 1839년에 사진이 공식적으로 이제 만들게 됐죠. 그러다가 그게 한 2, 3년쯤 지나가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에서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개념적으로 그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선을 그린다든가 어디 산을 계획해서 계곡을 그린다면 산이 상같이 그리지 않고 선을 하나 그린다 하다 보니까 좀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그 온 사진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사진 사자가 뭡니까? 저거 사자가 뭐 복사할 사자죠. 다음에 지는 사실진, 그 사실대로 갖다 놓았다 해서 그 중국에서는 사진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만약 그 당시에 저 사람도 그 번역을 했더라면은 사진은 뭐 빛이니까 뭐 빛으로 그리는 뭐 이런 식으로 광화라든가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거 아니라 이건 뭐 다 아신 얘기고 그냥 개념적인 얘기, 이 본질적인 얘기로 사진은 뭔가 그 생각한다면은 이게 이 사진의 사진예술 개론 이 한정식 교수가 쓴 건데요. 이 한정식 교수님은 원래 서울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하셨다가 일본으로 유학 가서 사진을 전공해서 중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교수를 하다가 작년에 타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1세대의 사진을 주도했던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 책 첫머리 첫 장에 뭐라고 쓰냐면 이것입니다. 사진의 본질. 사진은 말이다. 사진은 본질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사진은 말이다. 근데 이분이 지원해서 말하지 않았겠죠? 이분도 가서 공부하니까 다른 분들이 이게 하는 걸 보고 책머리에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 안드리스 파이닝이라는 사람도 자기 저서에서 여기 사진 예술의 창조란 책에서 사진은 가장한 상형 언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진이 언어라는 게 공감하십니까? 이거 궁금하시겠죠? 지금 사진 못 찍는 사람 없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사진 찍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사진 찍습니까? 왜 찍습니까? 어디 가서 여행 갔을 때, 맛있는 거 봤을 때, 멋있는 광경 봤을 때 그걸 말로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찍어서 딱 보내면 나 지금 말이야 어디 왔는데 맛있는 음식 먹고 있어. 그렇지 않고 그 사진이 없었더라면 구구절절 가가지고 나 어디 가신지 어디 가가지고 뭐 횟집에 가서 뭐 하면 설명 어리잖아요. 이게 딱 한마디로 이제 영상 언어가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분은 다 작가 시대니까 작가님들은 어떤 때 사진 찍으셨습니까? 뭐 일출몰 멋있는 해가 떠오를 때 아니면은 장엄한 노을이 질 때 그때 그 하나의 순간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사진 찍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기가 또 생각하는 자기가 남기고 싶은 것을 봤을 때 사진 찍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저가 말을 꺼내는 게 말도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주도 사람이 좀 말을 빨리 한다고 합니다. 저도 좀 말이 좀 빠르죠. 반면에 이제 충청도 사람이 제일 말을 느리게 하는 것처럼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매력이 있을 겁니다. 사진이 아까 영상 언어다면 영상 언어도 빨리 찍을 수도 있고 천천히 찍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진기를 만들어낼 때는 한낮 12시에 테스팅해가지고 가장 잘 찍도록 만들어낸 장비입니다. 그런데 사진 작가님들은 그 사진기를 가져가지고 맞추면서 일출할 때 일부러 할 때 찍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 하다 보면 굉장히 노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찍다 보면 여러분도 순간에 한 컷 하나 잡았다 하죠.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겁니다. 빨리 영상을 빨리 찍을 것인가 천천히 찍을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사진이 한낮에 찍도록 만드는 게 빨리 찍는 게 보편적입니다. 손에 들고. 그래서 빠르게 늦게 찍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찍어서 한 컷 찍는 것. 그래서 이 앙리 까르티 브레소라는 사람이 이 사진 하나 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분이죠. 이게 제가 사진 강의를 할 때 이 사진 강의를 한 분들이 이 사진 놓고 결정적 순간 이거 되게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것마다 다 달라요. 이 사진이 과연 연출한 사진이냐? 아니다. 진짜 이 브레송이라는 사람이 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결정적으로 한 방 얻어 찍은 거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그냥 연출했다. 아니다. 기다렸다 찍었을 것이다. 해볼까요? 기다렸다 찍었다. 연출했다. 네, 연출했다. 또 근데 이 브레송의 사람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가 온 날 여기다가 예전 안 되네. 안 보이죠? 여기다가 이 연출을 여기 잠깐만.
그러면 연출했다 보는데 이게 물에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만 볼 것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어디에다가 포인트가 있냐면은 요 위에 여자 하나 보이죠? 발레 저 열창 속에 저 브레송의 사람은 저가 볼 때는 저 유리창 속에 저 탑 시계 밑에 유리창 속에 발레하는 여자 하나 보이죠? 그 여자를 보고 저 사진이 걸려진 걸 보고 저것과 대칭 되는 구도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 하나를 건너뛰면서 사진을 찍지 않았는가 뭐 해석하는 분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순간적 결정적 순간을 사진 찍은 사람 중 하나가 이때 이 마크 리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크 리브라는 사람은 이 브레송이 제자인데 이 사진은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에펠탑에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페인팅을 한 사람입니다. 페인팅을 하다가 잠깐 내려왔는데 미끄러졌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미끄러져서 미끄러하는 순간에 발레리나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결정적 순간이 돼가지고 이 사진 하나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적 순간 빠르게 찍는 사진이 이렇게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가 하면은 천천히 찍는 것, 천천히 말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찍었을까요? 뭡니까 이거? 극장. 극장만 찍었을까요? 그냥 뭘 찍으려고 이 사람은 찍었을까요? 예, 이게 이거는 일본 작가 수지모토 히로시라는 사람이 찍은 겁니다. 여기는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린 속에 영화 한 편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은 최소한 1시간 반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진 하나는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는 시간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하게 돼 있죠. 이날 무슨 영화를 사용했을까? 등등의 생각하면서 시간을 생각하면서 했던 이 가장 일본의 유명한 작가이고 또 이렇게 이 예술관관이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것도 꼭 마찬가지. 그래서 이 수지모토 히로시는 그 사진 극장 시리즈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어저께 왔던 사람들은 강의를 들었던 분은 뭐 들었죠? 거스키라는 사람이 들었고 이거는 작년 22년 3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그 아모리 퍼시픽이라고 용산에 가면 그 미술관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시를 했는데 어제 강의를 들었던 분은 이 거스키 얘기 들었죠? 이게 나인강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45억이라고 합니다. 사겠습니까? 이게 나인강 2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인강 2인데 이게 그 다음에 그 전에 요거는 나인강 1 다음에 꽃같은 유해치에 가서 이거 찍은 거예요. 이렇게 비싼 돈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뭘 찍은 것 같습니까? 이거 누구 작품 같아요? 이거 그냥 거스키 밑에 거절하는데 이거 저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한번 넘어가려고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시간을 담다 주제인데 짧은 시간의 거를 잡으면은 우리가 순간에 눈으로 보는 거 하지만 우리 인간은 짧은 순간에 그 화면밖에 우리의 눈에 못 보지만 시간 속에 담아놓은 거는 긴 시간 1시간에서부터 2시간 아까 스크린 하나의 영화를 담아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있는 여러 선배님도 다 그렇게 하고 자기 사진에 뭔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하면서 그래도 처음 할 때는 그 예쁜 거 멋진 거 내가 생각하는 걸 담기 시작해서 담아서 작년 22년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를 했던 건데 그 작품을 이제로 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장르출 그런 거를 질문도 받고 어떻게 찍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주제가 하늘 바다 이렇게 있는데 실제 저희 시 때도 제목을 시간
시간으로 적을까 하다가 그냥 타임으로 할까 하다가 좀 너무 좀뭐 하다가 그다음 현실적으로 하자. 그래서 하늘을 찍었고 바다를 찍고 풍경 사진 세 파트를 찍어서 35장 찍었었습니다. 전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사진부터 장로추기 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뭘 증명했습니까? 이거는 뭘 찍은 것 같습니까? 갯골 맞습니다. 우리가 국제선 타려고 인천에 갈 때 보면 갯골입니다. 이건 얼마나 찍은 것 같아요? 몇 시간? 얼마나? 여기 보면은 노출 시간 4,512초 찍었습니다. 4,512초. 그러면은 1시간이 3,600초니까 한 1시간하고도 15분 찍은 겁니다. 이런 갯골 사진 찍는 게 이렇게 1시간 쫙 가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스틱 모델을 해서 잘라서 한 2분씩 찍어가지고 포토샵에서 딱 엮는 방법이 요즘 많이 합니다. 이게 1시간 찍으려면 하루 한 번 찍다가 실패하면은 끝나는 거죠. 물이 들어올 때부터 쭉 들어오는데 못 찍어서 노출 하나 못 찍고 사진기 열어보면은 새카맣게 새하얘 돼가지고 한 며칠씩 찍어서 뭐 같이 찍었던 동료들도 뭐 울고 불고 난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실패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1시간씩 찍고 또 노이즈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요즘은 그냥 2분짜리 찍어가지고 별 궤적 찍는 거, 시간에 별 궤적 얘기하겠습니다면 별 궤적 찍는 것처럼 2분씩 찍으면은 1시간에 30장 찍어서 스탬프로 합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갯골이죠. 이건 몇 분 찍었나? 5,070초. 이게 가장 오래 찍은 시간이니까 1시간 반 정도 찍은 사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는 신안에 있는 어느 섬에 갔었는데 섬에서 밀려오는 걸 봐서 찍었습니다. 이것도 1시간 2057초니까 한 40분 정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물방이 있는데 이 밑바닥에 아주 멋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물이 차 올라오면서 찍은 건데 이것도 보면은 1시간 3681초 그래서 1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장노출은 뭐 1시간 우리 시간으로 쓸 때니까 3600초 하기 때문에 좀 하다 보면 조금씩 왔다 갔다 해서 저렇게 시간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 서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물 차오르는 걸 많이 찍을 수 있는데 제주도는 그런 데가 없죠. 불행하게도 없어가지고 이런 사진 찍을 수 없고, 제주도는 대신 물이 찰랑찰랑해서 파도가 많이 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걸려있는 사람 보면은 장노출 사진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나중에 얘기했는데 제주도는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한대 있네. 요거는 이것도 갯골 사진인데 2,540초 찍었는데 요거는 왜 2,540초만 찍었냐면 한 40분 찍었죠. 40분 더 좀 늦게 시작해서 1시간 찍으려고 하다가 40분을 그냥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배 밑에다가 요 정도 되면은 여기 물이 차버려요. 물이 차가지고 하면은 물이 차면 여기까지 차니까 더 물이 차면은 배가 흔들려 버려. 그러면 이제 피사체가 흔들려서 그런 것 때문에 저 밑바닥에서 배가 흔들지 않은 시점에서 끊어서 이 정도까지만 한 40분 정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뭐야? 미안. 이거는 이제 그다음 제주도 뭐 여기서도 사진 많이 찍었겠죠. 차기도 앞에서 이런 것들은 한 30초. 저는 30초 사진을 지금도 많이 찍습니다. 보통 풍경 사진 찍을 때도 30초, 15초짜리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기 안에 숨어져 있는 감정, 쳐다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고요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찍어서 사진 찍는 예술기가 그런 게 아니다 생각해서 이런 30초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로철에서 처음 찍을 때 찍은 건데 지금도 봐도 처음에 찍었다면 무대프로 찍은 사진이 더 좋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2월 15일 날 찍은 건데 이게 어디냐면 그냥 내도입니다. 2월 달에 가면은 그저 2월에서 조금 저쪽하면 그때 이런 새들 많이 앉아 있어서 이런 사진 찍고 싶으면 2월 달에 가면 이 새들 좀 뭐라고 하더라? 요새 이제 많이 앉아 있어요. 요거는 쭉 가다가 오다 보니까 저 하도 쪽에 보면 바닷가에 갔는데 이 모양이 있어서 파도가 굉장히 쳤습니다. 요 밑에까지 물이 딱 보이죠? 차 올라오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한 8천 정도 가서 찍은 사진. 이건 300해수장인데요.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곳에 살아서 하나 찍은 건데, 요즘 가보니까 원래는 저 구조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진은 그때 안 찍으면 다음에 못 찍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이런 사진은 찍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25초 찍었습니다. 요거는 가파도에서 찍은 사진. 가파도에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그날 운이 좋아서 저 한라산에 구름도 쫙 깔려 있어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30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웬만한 장노출 시간은 파도가 세면 30초 이내로 전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초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카메라는 30초까지는 찍을 수가 있고 30초가 넘어가면은 벌브로 돌려가지고 릴리즈를 이용한다고 찍기 때문에 최저 한계치인 30초 사진을 저는 많이 찍고 있습니다. 풍경 사진. 요거는 이제 제가 제주대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 제주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우리 제주대학교가 이게 상징물입니다. 사슴. 근데 이 사진 찍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사진 찍으려고 다섯 번 더 갔습니다. 일출도 안 되고 일몰도 안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일몰날 갔는데 다행히 저 구름이 굉장히 하트 모양으로 쫙 깔려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 사진을 나중에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같은 날 찍은 건데 가파도에서 청보리 찍으라죠. 청보리를 찍으라는데 좀 늦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금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컷 찍어서 파노라마 찍어서 엮은 사진인데 여기 제가 이때 뭐 자랑을 하니까 그 메인 사진인데 요 사진 뭐 그냥 사줬죠. 몇 사람들이 그냥 사줘가지고 사주신 분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30초 찍었죠. 30초 3컷. 이것도 그날 같은 날 찍은 겁니다. 요거는 또 가파도인데 요거 못 찾겠다고 하는데 요거 들어가자마자 다음에 가파도 가면 이러는데 저 꾸러기인데 무슨 꾸러기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하는데 요것은 앞에 굉장히 잡초풀이라서 굉장히 빨리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흔들려서 요거는 시간을 오래 주지 않아가지고 한 1초만 찍어도 이렇게 앞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런 그래도 약간 서정적인 느낌이 있는 사진을 찍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건데 이거는 이 여기 어디죠? 협재선. 그 다음 요런 것들은 아까는 파도를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장노출을 위해 생각한 거는 구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구름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깃털 모양의 사진을 찍을 수 없는데 우리가 장노출 사진을 한다면 그래도 서정적 구름 이렇게 하늘에 구름 이런 것들은 25mm 느린 시간이죠. 사진에서는 뭐 125분의 1초 밑에 내려가면 느린 시간이거든요. 아까 제가 그 신안에 들어갔다 왔는데 신안에 들어갈 때에 이 천사다리라는 데입니다. 천사다리를 지나서 나올 때에 여기다가 야경을 찍으려고 하는데 들어갈 때 안개가 무지 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나와서 안개를 찍은 것보다도 야경을 찍은 것보다도 안개 사진이 더 멋져가지고 이 사진은 제가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것도 한 1분 정도 찍었습니다. 만약에 또 나중에 뭐 선배님들 다 잘 아시라 생각하지만 안개를 끼워서 찍을 때는 가급적 조리개를 오픈시켜서 빛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리개를 더 많이 열어주는 걸 좋습니다. 여기서는 조리개 8밖에 안 열지만 그래서 조리개를 더 열었어야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제가 요거는 우리나라에 그 이끼계곡이 한 3개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끼계곡을 한 군데 갔다 왔는데 이런 사진 많이 찍었죠. 물흐름. 이 물흐름 제주도 가니까 처음 연습하기가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는데 우리는 강정천 같은 데 가면은 이 물 흐름에서 매초를 찍으면 가장 이런 물이 아름답게 오일빛 흐름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물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한 2초 정도 찍으니까 이렇게 물 흐름이 좋은 사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섭지코지죠. 섭지인데 이것도 파노라마 찍었습니다. 각도를 보면서 저 사진은 해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내놓은 사진은 해는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해를 가리기 위해서 저 등대 뒤에 해를 숨겨서 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세 컷으로 만들어낸 사진이고 뭐 0.1초 찍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해는 저 뒤에 일출봉 뒤에 숨겼습니다. 이거 13초 찍어서 아침 일찍 가서 찍으면서 13초 정도 찍으니까 구름이 좀 뭉개졌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구름보다는 그래도 뭔가 몽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또 저는 밤 사진을 좀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야경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이거는 서울의 남만산성에 가다 보면 여기 롯데타워 나오는데 롯데타워 여기 가서 남만산성에 찍은 사진입니다. 약 10초 정도 찍었고요. 이것도 섭지코지 많이 갔습니다. 섭지코지 가는데 이게 요즘 가보면 섭지코지 여기 뭘 안 심어 유축꽃을 작년에 가봤는데 작년 유축꽃을 안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흔들림을 주기 위해서 1.6초를 줘가지고 앞에 찍었던 사진이고 이것도 우연히 가다가 이건 진짜 우연히 걸렸습니다. 그날 했는데 이게 많이 가는 코스지만 이날 하늘이 굉장히 난리 났습니다. 이쪽 말고 저 하얀 배 등대 뒤에는 그냥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완전 불타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날 굉장히 좋은 노을을 만나서 이런 사진을 못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0.3초. 아까 야경 사진이랑 뒤밥 이어졌는데 요거는 서울에 있는 세빛 둥둥섬이라는 데입니다. 떠다니는 거죠.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에 지금 시장 되기 전에 만들어서 중간에 잘 안 되다가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그래서 떠다니는데 이 색깔이 좀 변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여러 컷 찍었던데 이런 것도 15초 정도 찍어서 이런 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한강 저 밑으로 가서 찍은데 이때 야경 사진을 찍어서 나름대로 앞에 자연에 있는 그 만족 발현한 것과 저 뒤에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현대화된 그런 구조를 대비시키면서 어떤 서정적 느낌을 담아내도록 했던 사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구나 이거 같은 게 비슷한 거 이거 같은 이거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가 있는데 저희 학교 들어가자마자 저 같은 경우 정년팀에서 저희 학교가 아니구나. 저희 학교 교문에 들어가면은 바로 옆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3층에 올라가면은 우리 볼 수 있는데 이게 가을이 아니고 봄입니다. 봄에 새싹이 날 때 이렇게 새싹이 아름다워서 이것은 보면은 4월 21일에 찍어서 이런 저희학교 가서 만약에 한다면 또 찍겠다 하면 아마 거기 사진 찍겠다 하면 직원이 옥상에 올라가서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전시할 때 찍었던 바다 사진하고 풍경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뭐 포토 컨셔스 하라고 하니까 자기 사진 자랑했네 했는데 주로 그래도 어떻게 찍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도 해보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30분 동안 얘기하고 또 다른 거 넘어가서 조금 얘기해서 공부를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공부는 머리 아파. 그 장로치 사진은 어떻게 촬영을 찍까? 다른 사진은 그냥 사진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장로치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ND 필터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끼고 복잡해 갖고 다니도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로치 사진도 하고 조금 더 복잡해. 우리가 지금 카메라에 나와 있어서 저기 그 숫자 나오는 것들 셔터 속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리기 숫자 iOS 숫자 이런 전부 있는데 이런 거 하고 ND 필터하고 어떻게 매치시키는가를 조화를 못 시켜. 헷갈려. 근데 지금 그것만 하나만 좀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 조리개의 숫자만 알고 셔터 속도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땐 그 사진 찍으면서 스탑이라는 이 단어를 안 써서 그래요. 그래서 스탑 개념만 알고 나면은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손가락 뽑으면서
자, 그리고 이게 장노출 할 때는 항상 M 모드로 찍어야 됩니다. 그 사진을 A 모드로 찍으시는 분도 많은데 시간은 A 모드로 찍으면은 A 모드는 조리개 고정해놓고 시간은 그냥 카메라가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뭐 지가 알아서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장노출 사진을 찍을 때는 M 모드로 한다. 그리고 이 노출을 맞추는 게 조리개와 셔터인데 요 두 개가 조합해서 항상 같은 노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리개를 2 놓고 500분의 1초 놓는다든가 조리개를 2.8 놓고 200분의 50 놓다든가 쭉 했을 때 다 노출은 꼭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저 선배님들 작가 다 하니까 다 알잖아요. 조리개는 뭘 한다? 심도를 조절한다. 심도는 어떻게? 심도는 있잖아요. 열면 열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다음에 망원이면 망원일수록 심도가 얕아진다는 그 법칙하에서 이런 조리개를 갖고 심도 있게 심도를 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 조리개 갖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셔터는 뭡니까? 빠르게 찍는 겁니다. 그 빠르게 찍으면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을 느리게 찍으면 흐림 엉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한다든가 빨리 찍기 위해서는 이렇게 500분의 1초 느리는데 점점 느리다 보면 흐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에서 흐리게 나오는 거는 물체가 흔들려 버리든가 아니면은 조리개를 많이 이 시간을 늦게 한다면 저렇게 물체가 흐리멍덩하게 나오는 사진을 찍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이 등가를 알고 그 다음에 더 가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이 안 돼. 두 개 갖고 노출도 안 됐을 때는 뭘 힘을 빚느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보통 이 ISO는 뭐 약자입니다. 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버레이션 만들어낸 저거 옛날 필름 시대 때도 한 건데 50에서 쭉 있습니다. 보통 캐논 사진은 100부터 시작하죠. 뭐 니콘 사진 같은 64부터 시작합니다. 고편하는데 저거는 고정시켰다가 너무 밤에 노출이 안 나와. 그렇게 된다면 이때 ISO를 쭉 올려가지고 밤 사진 찍을 때는 800, 요즘에 1600까지 찍어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고, 보통 때 낮에 찍을 때는 ISO 고정 찍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조리개 값 이렇게만 알고 셔터 습사 있는데 요게 하나하나가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우리가 어디 가다가 그래서 요거 스탑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스탑을 이제 앞으로 사진 때 스탑이란 단어를 쓰게 되고 나중에 ND 필터를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게 뭐야 스텝을 올린 것인가 내릴 것인가 알게 된다면은 장노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톱이라는 용어는 조리개, 셔터큐도 또는 ND 필터를 받고 얻어지는 방향을 변화를 얻어내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할 때는 조리개 값 얼마, 그 다음에 셔터 속도가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 옮겨가는 것들이 전부 다가 스탑입니다. 근데 스탑이 그냥 생각한다면은 그럼 스톱이다. 자,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그 사진 공부할 때 선생님 야 1스탑 올려 하면은 그런 하나를 더 올려서 광량을 높여주라는 의미인데 그냥 조리개값 올려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더 할 때는 스탑을 올리냐 내리냐 이렇게 해서 스탑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스탑을 우리가 사진기 사면은 위에 조리개 돌리고 그 다음에 셔터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 있는 풀스톱에서 2.8, 4, 5.68, 11 이게 풀스톱입니다. 보통 저것만 있으면 헷갈리지가 않은데 보통 요즘 사진기들은 그 중간에 3등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풀스톱이 있고 그다음 3분의 1 스톱이 있는데 우리가 사진기를 딱딱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번 돌아가야만이 2.8에서 3번 돌려면 4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노출을 할 때는 요런 밑에 거는 잊어버려가지고 3번 돌리면은 한 스톱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이때 풀스톱은 굉장히 암기하기 쉽습니다. 2.8 다음에 하나가는 5.6 2배죠. 5.6 다음에 2배 하면 저기 11.5가 되는데 그냥 11로 씁니다. 그 다음에 11 하나 끝나면 곱빼기 하니까 22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4 다음에 하나 8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해서 가니까 16 돼서 요
풀스톱 요거만 내고 중간에 돌아가는 볼때 3.2 뭐 이런 거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에 풀스톱 2.8, 4, 5.6을 몇 개야? 7개. 7개면 저게 구나. 그러면은 저게 하나하나가 스톱. 스톱이라는 거는 멈추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가다가 멈추는 데입니다. 멈추는 거. 자, 서울 갔다 우리가 서울에 가서 9호선 탔습니다. 9호선 탈 것인가? 아니면은 9호선 타는데 고속 탈 것인가? 일반 탈 것인가? 고속 타면 어떻습니까? 그냥 급행 타면 어떻습니까? 매장 안 서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일반 타면은 중간중간 다 내리는 것처럼 이 중간에 3분의 1 스톱은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가 하나하나가 스탑이다. 그러니까 조리기에서는 2.8도 하나 스톱이고 저가 하나하나가 갈 때마다 광량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에서 4로 가면은 빛이 하나 조여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감소되는 서 있죠. 반대로 가면 빛이 높아지는 것. 스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기에도 이게 보면은 캐논에 보면 숫자만 써 있어요. 캐논에는 이렇게 2, 4, 8, 15, 30 이렇게 하고는 2라고 써진 건 2분의 1초, 4라서 4분의 1초 이렇게 있습니다. 니콘은 저렇게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1위에 땡땡 써지는 1초다. 그래서 저가 하나하나가 정거장이다. 1스톱이다. 그래서 저런 풀스톱만 알고 있어서 나중에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해야 됩니다. 저도 사진 가면 손가락으로 지금도 셉니다. ND 할 때. 그래서 이걸 알고 ND를 작업하는데 나중에 ND 필 때 가서 또 헷갈려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게 장문서 귀찮잖아요. ND 필터 써야 돼. ND 필터라는 것은 영어로 뉴트럴 데인시티 필터입니다. 뉴트럴은 영어로 데인시티, 중성이라는 뜻입니다. 데인시티는 밀도. 그래서 이거는 어떤 때 우리가 빛을 하려고 해서 사진을 찍는데 이 ND 필터는 그 세계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빛이 앞에서 오는 빛과 통과되는 빛의 그 강도의 세기만 줄여지는 것이 ND 필터의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 물리학 실험할 때 이런 건 어떤 때 시험했느냐면은 레이저를 활용해서 어떤 물체 때 빛이 세기 때문에 거기에 ND 필터를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갖고 계시죠? 했으니까 ND 필터의 원형 사각 필터. 그래서 저 처음에 사각 필터 쓰다가 요즘에 이렇게 자세로 정도 있는데 여기가 여러 개 사면 헷갈립니다. 딱 만약에 살려고 하면 3개만 사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보면은 ND가 나오는데 3스톱, 6스톱, 9스톱 이렇게 나오는데 ND 8, 64, 5000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저렇게 ND 8이다 6000이 되는 걸 저렇게 하면 숫자가 너무 커서 읽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ND가 ND 필터 8짜리가 3스톱, 다음에 64인 거는 6스톱, 그 다음에 1000짜리는 10스톱이다. 그래서 ND 필터를 여러 개 사면은 헷갈려서 이때 5500하고 1000 사이 굉장히 숫자가 어마어마 큰데 단지 완스톱 차이밖에 아닙니다. 1500하고 1000이니까 ND 필터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까 스톱에서 4에서 5.6까지 완스톱 하나 돌리는 것밖에 아닌 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ND 필터 저런 얼마짜리 앱는 것보다 ND 8은 3스톱, ND 64는 6스톱, ND 10짜리는 3스톱. 그 500짜리 없애버려야 돼요. 저 500짜리 알면 헷갈려요. 500짜리 갖고 다니지 말고 요거 3개, 3스톱, 6스톱, 10스톱, 저기 10개, 10스톱짜리 요게 3개 갖고 다니면은 다 조합해서 웬만큼만 잘못해가지는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하나 갖고 다니냐면은 CPL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CPL이라고 하는데 CPL은 영어로 시자는 서큘러 원형이라고 PL이라는 건 폴라라이즈라는 뜻입니다. 평광기라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빛이 막 여러 갈래 오는데 빛이 한 방향으로 오도록 하면서 반사를 없애주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L을 끄면은 완스톱이 줄어듭니다. 내가 만약에 CPL을 껴서 노출만이 어두워졌어, 8을 끼는 어두워졌어, 그러면 그걸 하나 내려서 5.6로 내려가면은
꽃 같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CP를 꼈다, 어두워졌다, 그거는 한 스톱만 열어주면 됩니다. 두리개로. 그러면 노출이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CP를 꼈을 때는 광량이 2분의 1을 줄어준다. 그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조합하면서 이제 ND 저기 뭐냐면 장로철 찍는 거예요. 요 세 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처음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저거를 제가 이 손가락 꼽는 잘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웹을 이용했어요. 지금 이 웹을 깔면은 핸드폰만 깔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이게 안 터질 수 있어요. 이것도 핸드폰을 갖고 다니다가 바닷가에 가면 떨어뜨리래. 저도 여러 번 떨어뜨려 보니까 이것도 불편해. 그러니까 이 손가락 꼽지 못하고 그러다 좋아하면은 요 니시 요거를 가져가 저기 그 웹에 가지고 하면 요거 찾으면 요거 있습니다. 그러면 쫙 나와. 그러면 거기 요 시계 시킨 다음에 그냥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요거 사면 됩니다. 요 프로토라는 건데 요거 맞는 기계입니다. 늘리기도 되고 배우 다 할 수가 있어요. 갖고 왔는데 이게 저거 한 처음에 장모치에 좀 미쳐 있을 때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쓰고 있을 때 이거 하나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저 카메라를 끼워놓고 이 옆에 거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조절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할 때도 저것도 끼워야 되고 핸드폰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불편해. 이게 맨날 핸드폰 보면서 말에 맞추다 이를 보면은 뭐 되고 또 이게 내가 어떻게 찍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처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아까 손가락 꼽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계산하지 못할 때 이런 사진을 보면은 좀 어설퍼요. 초창기 찍은 사진들 보면은 그래서 찍긴 찍었어요. 이건 나중에 주기는 나중에 자 이런 아까 그런 거를 가져가지고 필터라든가 아니 니시 그런 거라든가 웹이라든가 아까 프로토라는 걸 가져가지고 사진을 끼워가지고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지금 찍히 잘 찍혀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죠. 이런 사진이 그냥 찍으면 이런 사진인데 이제 내가 좀 그래도 뭔가 감성 좀 갖겠어. 그래서 이제 ND 필터 복잡하게 끼고 이제 요거는 지금 160분 1초의 사진입니다. 이게 보면은 2021년 1월 1일날 찍었어요. 1월 1일날 10시 저도 좀 그때 미쳤죠. 아침 1월 1일날 저 해변가에 사진을 찍으러 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꽃 같은 데입니다. 꽃 같은데 이런 사진이 이런 사진으로 변한 거죠. 이거를 ND를 얼마 줬느냐? 20.5초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마 거기서 ND 6짜리나 얼마 좀 끼워서 찍으니까 이런 사진으로 변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건 어디냐? 저 2호 정도 어디 등대죠. 이런 사진은 0.13초 찍었는데 이거 아무 감동이 없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에 다 핸드폰 가지고 내 사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됐지. 이게 좀 어설프죠. 기가 하라는 데서 느낌이 별로 없는 이렇게 뭐 험할 거 그냥 찍으니까 처음엔 저도 멋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거 170이네. 이렇게 이런 사진인데 이거는 160분의 1초를 찍은 건데 요거를 장원줄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느낌이 그래도 간다. 근데 좀 너무 짙으죠? 이게 섬세 디테일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찍긴 찍었는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런 거 찍다 보니까 장노출로서 이렇게 파도를 죽이고 이런 사진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감동적 자기가 표현할 거는 기계에 아까처럼 웹을 이용한다든가 아까 프로토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찍으니까 잘 사진이 멋있다보다는 감동을 주지 못하더라. 이것도 20초 찍고 저도 가는 데는 그냥 제주도는 그냥 다 돌아다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찍었죠. 이건 또 15초 찍었네요. 그나마 그냥 사진은 장로치면 됐구나, 바다 표현했구나 하지만 가장 연습하기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강정천입니다. 강정천 가가지고 물 흐를 때 가면은 요 물 흐름에 따라 가지고 속도를 변화 찍어보면은 저 물줄기가 어떻게 표현이 잘 된가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2.5초, 이게 1.3초, 이건 1.6초 찍으면서 여기에 물이 나오는 거, 요쪽이 물줄기가 어떻게 나오는 표현하게 된다면 자기의 느낌을 저희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습 겸 찍었던 사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찍긴 찍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가 의도하는 거를 좀 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어차피 아까 스톱의 개념을 알고 손가락을 꼽으면서 그 시간을 조절해서 여러 번 찍어가지고 봤더니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어느 정도 찍었을 때는 나도 몰라요. 찍어봐서 와서 봐야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에 찍을 때는 시간을 조절하면서 여러 장 찍어 와서 컴퓨터에 봤을 때 어떤 때가 더 좋은 느낌이 나는 거를 제가 그때 고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가장 찍기 쉬운 방법 아까 스톱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카메라를 가져가지고 조리개를 조이든 어쨌든 간에 해서 M모드에 놔서 제일 첫 번에 셔터 스피드를 여기 30분의 1초로 맞춥니다. 30분의 1초. 맞출 수 있겠죠. 어쨌든 그거는 조리개를 좀 놓으니까 내가 보니까 배 저기 그 엔진 제체만 하나 그것도 줄이기 위해서 CP를 하나 끼고 그다음에 보통 장노출을 찍는 날은 이렇게 햇빛이 나지 않은 흐린 날, 흐리 멍덩한 날로 가야 이렇게 장노출 잘 찍을 수 있으니까 흐린 날 가다 보면은 CP 하나 끼고 적당히 하면은 한 125분의 1초 정도 나오던데 60분의 1초 정도 나옵니다. 125분의 1초. 그래서 그걸 나오면은 그 만약 8 정도의 조리개 8 놓고 했더니 125분의 1이 나와. 그럼 아까 스톱 얘기했었죠? 125분의 1에서 두 스톱 줄여두면 어떻게 F8을 놨을 때 F8 놓고 다 했을 때 조리개가 125 나왔다. 근데 나는 두 개를 낮게 할 거다. 60분에 30분에 1초 할 거다. 그럼 조리개를 두 개를 더 조여주면 되겠죠. 시간을 더 많이 줬으니까. 그러면은 8을 16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차피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로 맞춰 놓습니다. 그럼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럼 여기다가 ND64, ND6이죠. ND6을 꼽으면 몇 초 찍으면 됩니까? 2초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ND1000을 갖다 놓으면 그냥 30초 찍습니다. 저가 가장 많이 하는 게 30분의 1초에 맞춰 놓고 ND1000을 갖다 끼웁니다. 그러면 그냥 30초짜리 시간을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30초 찍었으니까 ND1000짜리 하나 가지고 30분의 1초를 맞춰 넣어서 ND1000을 꼽으면 30초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조리개 값이 만약에 11로 했다. 근데 나 30초 갖고 안 돼. 1분짜리 찍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조리를 하나 더 조여버리면 되겠죠. 조리개를 하나 더 조여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시간을 더 하나 줘서 30초에 하나 더 주면 1분짜리 사진을 찍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ND를 제일 첫 번에 보았을 때다가 30분의 1초를 맞추고 3스탑을 놨을 때는 제일 처음에 오면은 4분의 1초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는 조리개를 하나씩 조여가면은 4분의 1초가 2분의 1짜리. 그러니까 처음에 5.6에 맞추고 ISO 100으로 놨고 설정 30분을 나서 ND표를 3을 띄웠다. 그때 4분의 1초가 나옵니다. 4분의 1초 갖고는 내 편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하나 조이는 거죠. 조리개를 감도시키면은 시간은 이렇게 셔터 스피드는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조리개는 조이고 셔터 스피드는 늘려준다면은 노출 등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갖고도 이렇게 4개 만약에 한다면 이 시간이 다른 여러 개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ND1000을 꼽혔다. ND1000을 꼽으면은 그 다음에 조리개에 따라 가지고 하나씩 제일 처음 30분에서 30초 찍었었다. 그랬을 때 조리개를 조려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공부 많이 하면 어디고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계에만 의존해서 찍어서 보니까 좀 어설픈 사진이 되는데 가서 손가락 꼽으면서 하면 사진이 조금 아까보다 나아졌습니다. 이거는 파도가 아주 많이 칠 때인데 파도가 치면서도 만약에 참 기계에만 의존했다면은 이 파도를 다 죽여버려 가지고 허연 파도를 만들어낼 건데 이거는 파도가 치면서도 뭔가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사진을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거는 1초짜리 찍었죠. 이런 것도 차기도 앞에 많이 갔었는데
이런 거는 4초짜리 사진 찍어서 이렇게 물 흐름과 맞췄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는 1초짜리 찍으러 다닐게 조금 같은 거. 근데 장로치로 찍었다가 다 사진 예뻐지지 않습니다. 이 사진인데 요거는 보면은 언제 찍었냐면은 날짜가 12월 14일날 찍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 사진 작년에 저 연합장할 때 냈던 사진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왔던 날이 이 날인데요. 이게 여기 어디야? 송악산이죠. 송악산 바로 밑에 내려서 사진을 찍는데 땅이 막 울려, 막 흔들려서 땅이 막 흔들려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막 그냥 지진 왔다고 막 그날 찍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는 0.1초를 찍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배도 나올 수 있고 하늘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날 저렇게 구름이 많아가지고 저거를 뭐 지진 구름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걸 좀 뭉겼어요. 또 장로치 한다고 했더니 요거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장로치를 아는 사진이 더 예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서 장로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엔드 필터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끼워봐서 이런 사진도 되지 않을까. 이걸 갔다 오다 그날 찍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 파노라마로 찍은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건 파노라마 찍었는데 야경 사진인데 30초짜리를 한 3장쯤 찍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그런 거. 이것도 이제 약간 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이거 다 갖다 왔겠죠. 그래서 좀 사진이 아까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하루만 이걸 손가락 꺾는 걸 공부하면은 그래도 자기가 표현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냥 웹에 의존해서 찍다 보면은 내가 얼마짜리 사진을 잘 못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분 정도 남아서 요 사진은 쭉 어디 갔다 오는데요. 협재 앞에서 성이 뭐죠? 근데 그냥 무무가 엄청 끼어가지고 오다가 그냥 찍었는데 뭐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객고 사진 같은 건 어떻게 찍느냐? 이게 이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은 굉장히 별 볼일 없는데요. 물이 들어오기 전에 쭉 흘러오기 전에 아까 얘기해서 노출을 일단 사진 보고 1시간짜리 사진들입니다. 이런 것도 3,900일 1시간 찍은 사진들이고 이런 사진도 3,496초니까 거의 1시간 찍은 장로체 사진이니까 이런 것들은 갯벌 들어올 때 물이 표현하면서 자기의 감정적 서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사진은 처음만 잘 노출을 맞춰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쉬운 게 30분의 1초를 맞춥니다. 30분의 1초를 맞춰가지고 ND를 제일 첫 번에다가 ND 조합해야 됩니다. 조합을 ND를 이렇게 ND를 1000짜리 하나를 끼고 그 다음에 6스탑짜리 두 개를 끄면 16스탑이 됩니다. 16스탑이 되는데 아까 ND 1000을 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30초가 된다고 했었죠. 30초 쭉 오는데 ND 1000만 꼽게 됐을 때 이게 30초가 되고 그 다음에 ND 30초에서 6개를 더 꺾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30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30초에서부터 그 다음에 1분, 2분, 4분, 8분, 16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30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거를 해서 더 6개 더 땡기니까 10개를 뛰면 30초를 떼는데 ND 6개를 더 찍으니까 30분이 됐죠. 근데 30분에서 가지 않고 1시간을 더 찍었으니까 내가 처음 조리개 맞춘 것이 5.6에서 맞췄더라면 그거를 한 스톱에서 8로 올린다든가 처음에 조리 8을 맞췄더라면 11로 맞춘 다음에 조리를 한 번 더 쪼여줬으니까 시간 1시간 줘가지고 1시간짜리 시간을 맞춰서 ND 3, 6, 10 요 3개만 갖추면 조합하다 보면은 1시간 이상도 찍을 수 있고 여기다 하나 요즘 3개 갖고 가면 19스탑 했다면은 4시간짜리까지도 시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장로출 사진 이렇게 1시간 찍다 보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별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궤적 사진 찍는 거나
장로초를 아까 갯골 사진을 30개를 만들어 합치는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화면이 별로 안 좋네. 한 2분짜리 원래 카메라가 30몇개 안 되니까 2분짜리를 한 30장, 1시간, 한 2시간쯤 찍어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합치면 이런 사진이 되고 마찬가지로 장로치라는 것도 이런 스텝 모드에서 합치면 이런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첫 번째는 한 수산 만들어 30초짜리를 만들어 놓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찍다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은하수는 좀 그냥 밤에 은하수 나오는 계절에 가면은 은하수가 많이 찍혀가지고 은하수 사진만 보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돌문화공원에서 찍은 은하수입니다. 이것도 섭지코에서 찍은 은하수를 판화로만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도 바로 옆에 있는 저기 한쪽 부만 찍은 거고. 그 당시 또 거의 은하수가 잘 나온 날 하루에 같은 날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주도입니다. 이 제주도 어디냐면 저기 성악 가는 쪽에 있는 제주도에서 은하수가 나타난 사진입니다. 이거는 제주도 아니고 저기 육지입니다. 이거는 골프장인데 제가 이제 골프장 가던데 몰래 밤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이거 한라산 CC입니다. 한라산 CC라는 그 연못이 있어서 이 한라산이 반영이 나오도록 은하수를 찍고 가자 해서 여기서 몰래 밤에 가서 찍은 사진. 대략적으로 흘러가는 데에서 이 몇 가지 저희 사진하고 장로치를 찍는 그걸 얘기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왔다 갔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